국제개발 리얼 라이브 시작합니다. 저는 연디 이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한 며칠 됐죠? 7, 8일 됐나? 그 정도 됐죠? 처음 녹음하고 한 7, 8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뭐 했지? 주변에 들어본 분 있으시죠? 주변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한데. 저희가 이거 공식적으로 알리진 않고 맞아요. 주변에 아름아름 이제 알려봤는데 반응이 연디님 쪽은 어땠어요? 저는 겹치지 않잖아요, 우리 인맥들이. 이제 저는 엄청 얕아서 반응을 못 받아요. 반응을. 그렇구나. 저도 그래요. 저도 공식 반응이 한두 개 있었는데 네. 연디님 목소리 좋다. 저를 쏙 빼고 저를 쏙 빼고 얘기했고 하나 더는 이반장님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대고 얘기해라. 잠깐만 너무 가까이 됐어요. 진짜? 가까이 대고 얘기해라. 찢어져요. 소리가 찢어지고 있어.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 찢어집니다. 소리 찢어져. 가까이 대고 얘기해라. 예. 가까이 대고 얘기해라. 들리죠. 네. 요 정도. 딱 좋습니다. 오케이. 모니터링 하니까요. 네네. 근데 놀랍게도 진짜 놀랍게도 다운로드 수가 120건이 넘었어요. 근데 누가 홍보를 했어요? 홍보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절대. 그리고 더 웃긴 거 홈페이지에 누가 들어왔어요. reallive.mood.at 거기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체크해 보니까 그 매일매일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어제 그제는 빵건 돼 있었는데 들어보신 분들은 한 번씩들 방문하신 것 같아요. 15페이지 조회수 15건 나와 있고. 왜였지? 그 내용도 없잖아요. 그냥 우리 하고 싶은 저희 얘기 설명 정도밖에 없었고. 더 충격적인 사건. 팟빵에서 정부 기관 카테고리에 7위까지 올라갔다가 그러면서 그냥 번개같이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네, 지금 없어졌어. 왜 없어졌지? 그때만 반짝. 반짝. 네, 그래가지고 7위까지도 올라가 봤습니다. 너무 웃겨. 근데 이거 왜 들으셨죠? 궁금하네요.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오늘부터 맞아요. 좀 다뤄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약간 고민이 하나 생긴 게 있는데 그 홈페이지가 구성이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가지고 정말 그냥 별도로 하나를 만들까라는 생각도 잠깐 했어요. 또 그런 건 또 기술직 NGO 출신, NGO 직원 출신 껌이죠. 연디님한테 한 30분 정도면 기본 틀 다 만듭니다. 좀 시간 좀 더 써서 한 1시간 정도 쓰는 것으로 알겠어요. 좀 퀄리티 좋은 걸 만드는 것으로 부탁해요.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 이제 모셔서 초대 손님 모셔서 하기도 하고 제가 경험한 얘기도 하기도 하겠지만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이제 좀 현장에 실제 일어나는 얘기들을 중심으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거대 담론을 얘기하거나 이론서에 있는 개발이란 무엇인가, 개발의 종류, ODA와 국제개발, 이런 이제 양자성. 전 ODA가 뭔지도 모릅니다. 양자성 양자성이 뭐예요?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거 학문에서 다루는 중요한 개념들. 국제 정치가 돌아가고 이런 어떤 거대 담론보다는 실제 이제 작은 분야예요. 전체 국제 개발에서는 큰 부분 이제 큰 개발 재원, 그러니까 큰 금액의 원조금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아니지만 그래도 몰라요.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NGO들이 실제 사용하는 금액이랑 활동하는 일의 양은 엄청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주로는 국제 개발이라 그러면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니까 어떤 국가 간의 협력 체계 이런 데서부터 이제 언어의 느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라가 나라한테 아니면은 국가 간의 어떤 협력 체제나 이런 형태의 개발들이 이제 주류였다면, 저희는 이제 NGO 쪽 분야에서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NGO들의 활동이나 네. 네, 그런 쪽 관점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고 네. 활동하는 사람들 네. 그 경험의 중심에서 네.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좋지 않겠나. 아, 네. 네. 멘트 준비하셨어요? 네. 준비한 멘트 같은 되게 뭐랄까 그럴듯하게 먹고 쫙 뽑혀나오는 느낌인데. 아, 정말로? 나 원래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 정리가 완벽하게 그래요? 현장과 실무가. 네.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이거 첫 번째 때는 좀 기획해야지 좀 제대로 해보자. 그래요. 라고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도대체 뭐냐? 라고 했을 때 뭐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고 뭐 틀린 내용도 많고 네. 좀 뭐 이렇게 좀 비슷하지만 좀 더 깊이가 없는 내용도 있겠죠. 깊이가 없어도 이제 같이 들으시는 분들이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시면서 니네 좀 네. 후달린다, 네. 잘못됐다 그런 거에 대한 그 뭐랄까 두터운 지식들을 네. 업데이트를 같이 해주시면은 서로 보강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조금 그렇죠. 들어요. 예. 네. 그러면 최고죠. 네. 홈페이지를 빨리 공들여서 1시간 정도. 1시간 오늘 1시간 네 오늘. 자 그러면 오늘 주제는 네네. 지역사회 개발. 네, 지역사회 개발. 근데 이게 뭐예요? 이거 길어지겠다 너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일을 하긴 했지만 네. 이제 사례 대상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 일을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실제적으로 사업장에 나가서 해외죠 나가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 적은 없죠. 저는 그냥 없죠. 아니 본 적도 없이 그렇게 막 모금 캠페인 페이지 막 웹페이지 만들고 막 이런 거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진을 많이 받으니까 저희가 예, 노출되지 않는 엄청난 양의 사진들은 저희가 다 훑어보고 예, 이렇구나 이런 걸 그때는 좀 알죠. 그렇지만 사진으로 보는 것과 현장에서 아는 건 또 완전 틀리잖아요. 그렇죠. 네. 지역사회 개발 저도 잘 몰라요.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좋아요. 일단 이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는 녹음 에피소드 1이니까 네. 이제 지역사회 개발을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한번 국제 개발하면 네.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좀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이고 네. 범주도 다양하고요. 네. 국제 개발을 하는 그 주체도 다양하고. 엄청 많겠죠? 엄청 많죠. 네. 뭐 유엔의 뭐 활동들 제일 크지 않나요? 뭐 국가가 국가한테 도와주는 우리나라가 뭐 어떤 아프리카에 네네. 도와주는 활동들, 뭐 교류하는 뭐 네네. 그런 활동들도 있겠고, 뭐 인터내셔널 NGO들이 하는 활동들 있죠. 네. 그런 활동들도 있고, 그리고 현지 정부, 로컬 정부가 하는 활동들, 네. 그리고 뭐 로컬 NGO들, 지역 단체들이 하는 활동들이 있고, 뭐 자원봉사자가 그냥 그룹이 돼서 하는 활동들도 네. 있을 거고요. 기업이 하는 활동도 다양한 이제 활동들이 있죠. 근데 이제 주로 우리가 이제 국제 개발하면 이제 주류는 뭐 유엔의 활동이나 뭐 국가들의 원조 활동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사실 그게 제일 크죠. 제일 크겠죠. 돈도 많겠죠. 네. 많이씩 몇 조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올해 2018년도에 잡고 있는 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3조가 넘었어요. 2016년도까지 2조 6천 이랬는데 그게 OECD라서 하는 건가요? 의무인가요, 그게? 그렇죠. 지금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어떤 의무가 됐죠. 네, 왜냐하면 잘 사는 나라들의 책무감, 책무성 이런 개념에서 이제 압력도 있고 네. OECD 국가라고 하면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몇 %는 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기준도 정해놓고 네 그렇게 하고 또 있죠. 그런 게 다 있군요. 네, 전체 뭐 총 뭐 GDP 대비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그런 압력도 있고 이제 뭐 자발적으로 그 자기 국가들의 어떤 국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어떤 국가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금액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지역 사회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말만 뜯어보면 조그만 동네, 그렇죠. 지역 사회니까 동네나 읍면 단위, 한국으로 따지면 그 정도의 규모의 개발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역 사회 개발이니까. 맞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사회를 단위로 해서 네. 네, 그 단위를 타겟으로 이제 하는 개발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네. 그럼 개발이란 게 그럼 지역 사회에서 하는 개발이란 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해요? 뭐? 지역사회 개발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가난한 나라 이제 디벨로핑 컨트리의 지역사회의 개발을 이제 앞으로 얘기할 건데 네. 지역사회 개발이 이제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떤 지역에 그 공동체가 이제 발전되는 그런 과정을 다 지역사회 개발이라고 그래요. 그렇군요. 굳이 해외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지역사회 개발. 지역사회 개발론 우리도 사회복지 전공하면 지역사회 개발론 배워요. 그렇군요. 저 배운 적이 없다 보니. 배워요. 그렇구나. 네. 이제 지역사회 개발 기본적인 개념은 그 지역에 같이 사람들이 살잖아요. 같이 자기네들 스스로 공동의 문제들을 공동 문제? 네, 공동의 문제. 이제 그 마을에 어떤 공동의 문제나 발전의 의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과제들. 뭐 식수가 없어. 물, 식수가 전혀 없는 지역이에요. 네, 식수를 뭐 그런 뭐 위생에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요. 병원? 아니면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뭐 토지 문제가 있어요. 토지 문제가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그런 발전을 이제 자기네 스스로 네.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을 다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막 되게 광범위하죠. 너무 큰데요?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 개발이라고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통합적 지역 개발이라고요. 통합적 지역 개발. 네, 통합적 지역 개발이라고 개발 중에서도 잠깐 적을게요. 통합적 지역. 네, 그 어프로치들이에요. 대부분 지역 개발하는 어떤 전문가들이나 활동가들은 통합적 지역 개발이라 그러면 지역에 되게 다양한 핵심 요소들 있잖아요. 네. 아동 보호, 교육, 네. 그리고 보건. 네. 식수 위생 네. 네, 분야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소득 증대, 환경, 연대, 지역 조직 뭐 이런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들이 즉 한 단편적인 일면의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다양한 핵심적인 영역들이 골고루 발전해야 이 지역 사회가 힘을 갖고 어떤 지역의 스스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하고 스스로 연대해서 발전하기도 한다라는 개념으로. 전체 영역을 다 다뤄요. 네. 그러려면 전체론적으로 보고. 아니 그러려면 엄청 많은 인력과 에너지와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모든 거를 다 제공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제 국제 개발 협력이라는 거 자체가 지역 사회를 이제 개발의 주체를 보고 우리가 이제 파트너로 보는 거죠. 그리고 파트너가 협력을 하는 거고 우리 NGO는 이제 전문 집단이고 지역 사회는 그 개발의 주체. 애들이고 그러니까 지역 사회가 기존에 해왔던 여러 개발의 히스토리들이 있어요. 그 지역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우리 없으면 아예 폭망하는 상태도 아니고 어떻게든 계속 가긴 가겠죠. 그 왼손은 거들 뿐. 뭐 이런 느낌, 협력인 거죠. 하지만 당면한 문제들 막 정말 도저히 해결되기 어려운 막 환경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이제 공동으로 협력해서 대응해 나가고 필요한 재원들이나 뭐 트레이닝 같은 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짜죠. 통합적 지역 개발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서도 이게 그럼 전방이잖아요. 정말 보건, 뭐 의료, 뭐 해가지고 뭐 어린이, 뭐 해가지고. 그럼 그 중에서 뭐 하나 뭐 예를 들어볼 만한 게 있을까요? 요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어느 마을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이가 초등학교 등록률이 50%밖에 안 돼. 애들이 그 동네 마을 어린이들이 다녀야 되는데 초등학교 50%밖에 안 돼. 그러면 어떤 일을 해주면 아이가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바꿔볼게요. 왜 아이가 학교를 못 다닐까요? 50%가 학교가 없거나 멀거나 맞아요? 네, 맞아요. 없거나 멀거나 아니면 뭐 그 등록비가 있어야겠죠? 돈이 없거나 그렇겠죠. 아니면 정말 할 일이 많거나 집에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역시 운동화가 없어서? 역시 NGO 기술직 짬밥이 있네. 제가 줍줍 주워 들은 게 좀 있어서. 맞아요. 아이가 학교를 가지 못하는 문제를 둘러싸고요. 보건의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보건? 아파서? 아프거나 어떤 질병의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학교를 못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모의 인식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부모의 인식이 문제가. 네, 부모가 학교를 안 보내고 싶은 경우도 많아요. 왜? 학교를 가봐야 학교 선생님이 없어. 그리고 선생님이 막 가끔 안 나오기도 하고 막. 근데 학교 교육을 신뢰하지 않아요. 학교 열심히 보냈어요. 돈을 들여서. 근데 다시 자기처럼 농부가 돼야 돼요. 아, 그러면 보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통해서 어떤 더 나은 삶으로 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기대감이 없는 그런 지역사회도 있을 수 있죠. 부모가 오히려 학교 가봐야 무슨 소용이야?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아이가 학교를 가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가 네, 아이의 어떤 공부해야 되니까 심리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공부를 싫어하기도 하고. 아, 그렇지. 아니면 뭐 그게 제일 큰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닌가? 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은 다 일단 학교를 가고 싶어요. 왜냐면 또래가 같이 교육을 받는다는 거 정말 아이들한테는 좋은 일이니까. 그리고 부모의 생계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생계를 돕지 않으면 일이 안 된 생계할 뭐 하루하루 살 수가 없는 경우. 그런 이제 소득의 문제죠. 그렇죠. 네. 아니면 학교가 없어요. 학교가 없어서 못 가. 선생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나라 자체가 초등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정부의 지원이 없을 수도 있고요.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다양한 이제 하나의 문제지만 그 뿌리로 들어가 보면 다양한 그 사회의 영역에 여러 문제들과 복합적으로 걸려 있다. 그래서 전체론적으로 그 지역 사회를 바라보고 한 단면만 지원해서 단면의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일을 같이 하는데 각 영역이 골고루 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성장하고 개선이 돼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마을에 자기 지역에 개발을 이끌어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기여한다, 패실리테이션 한다, 뭐 이렇게 역량들을 좀 높인다, 뭐 이런 개념이 이제 통합적 지역 개발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한 번 들어가면 이게 1, 2년짜리가 아니네요? 저희 같은 경우는 15년짜리 이 프로젝트들의 다발이에요. 프로젝트들이 묶여 있는 프로그램으로 디자인을 하고 갖고 있어요. 15년짜리 프로젝트요? 네. 관리 누가 해요? 프로그램. 15년짜리 프로젝트. 네. 근데 이제 5년마다 네. 평가를 하고요. 평가하고 다시 다음 5년을 설계하고 또 다시 다음 5년을 설계하는데 큰 범주에서 첫 번째 5년은 지역사회가 이제 같이 문제를 발굴하고 네. 관계를 형성하고 저희가 직접 일하는 일을 최대한 줄여요. 그러면요? 현지 이 마을에 현지 네. 지역의 리더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게 지역사회 조직을 해요. 학교다. 그럼 학교 운영위원회. 학교 운영위원회. 뭐 학부형들이나 학부모들이. 네, 학부모들이나 이제 그 지역에 이제 학교 운영과 관련된 사람이나 네. 공무원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공무원들도 있을 수 그 사람들 다 연결한다고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 그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네. 그 운영위원회가 학교 발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학교의 아이들의 뭐 취학률을 높이기 위해서 네.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논의를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참여적 개발이라고 해요. 이제 처음부터 참여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발굴하고 그 지역 사회가 오너십을 갖고 일을 하도록 협력하는 거죠. 파트너십이 우리의 일이죠. 그러면은 그 뭐 이렇게 단체들이 들어가서 리서치하는 시간이 대빵 길겠는데요? 네, 이제 리서치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되게 정황상 뭔가 잘 이루어지려면은 리서치를 되게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맞아요. 근데 리서치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초기에는. 그래요? 왜요? 네네. 직접 안 다니니까? 아니 한국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많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가서 현지 뭐. 지원들을 조직하고 트레이닝하고 사업을 설계하고 또 한국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는 거고. 현지의 직원들이 이제 트레이닝 잘 받은 직원들이 현장에서 리서치 방식도 되게 많아요. 여러 방식이 있는데 이제 주로 NGO들이 직접 사업을 할 때 쓰는 방식은 뭐 Participatory Rural Appraisal 뭐 이런. 네? 영어 잘하시네요. 참여적. 저 파까지밖에 못 들었어요. 네. 참여적으로 시골 지역을 조사하는 거죠. 그런 방식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런 툴들을 사용해요.
그럼 거기에 마을에 있는 뭐 이장님, 공무원들, 학교 선생님들, 학부모들 만나고 다니는 게 일이겠네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초기에는 어떤 시간을 두고요. 지역사회 선정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역사회를 선정을 해요. 이래저래 해서 이 지역이 우리가 일할 수 있고 이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지역사회 선정에 다양한 툴들이 있어요. 그 툴들을 가지고 지역사회 선정하면 이 지역사회에 직원들이 가서 그런 조사 프로그램을 하죠. 조사를 하는데 한 번 그냥 마을 이장님 모시고 얘기하고 뭐 어떤 각 사회 구성원들, 청년들 대상으로 이야기도 하고 이제 농업에 종사한다 그러면 이제 관련된 관련자들 모아서 조사하고 정부 인터뷰하고 뭐 그런 지역의 문제들을 분석하고 사정하는 그런 툴들이 있어요. 그런 툴로 일단은 초기에 5년짜리 계획을 설계를 하죠. 5년짜리. 네, 5년짜리 프로그램 설계를 해요. 문제 분석도 하고 스테이크홀더 분석도 하고 뭐 이제 관련 지원 체계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5년짜리 장기 플랜을 짜요.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제가 그 일반적으로 그런 사례들 있잖아요. 학교 도와주는 그 외국 학교들, 아프리카 학교라든지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이게 밑단에서 이런 작업들이 다 이루어진 상태로 세팅이 되고 한 1, 2년 정도 사업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예를 들면 그 정말로 비용적인 문제 혹은 결연이 필요한 학생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그냥 단체들이 학교랑 조인해가지고 여기 어려운 학생들이 많으니까 도와주세요. 일회성하고 끝일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네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전곡을 찌른 질문 그렇게 근데 하기도 하는군요.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학교의 전체 학생들 다 결연, 뭐 가난하든 가난하지 않든 뭐 이렇게 할 수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데도 있을 수 있죠. 추측. 책임지. 아니 어쨌든 네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런 리서치가 결연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하나 모금 크게 다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 밑단에서 이미 그 NGO들이 나가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그 마을 단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다니면서 참여적인 조사를 하고 그리고 지역이랑 관계를 계속적으로 맺지 않으면 이게 일이 안 되는 거네요. 그래서 초기 저희가 15년짜리 사업을 큰 사이클로 설계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지역의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상황을 이제 분석하고 이해를 하려면 저희 현지 직원들이 가서 이제 정부하고 처음에는 그 지방 정부 이쪽 지역사회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가이드를 해주시고 가서 이제 지역 리더들, 마을 이장들이나 이분들을 먼저 만나죠. 그 지역의 이제 전문가 집단 인터뷰도 하고 그 사회 구성원들의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참여적인 활동들을 해요. 예를 들면 이 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진행하는 직원이 이렇게 리드하면서 질문하면 그 무작위로 뽑힌 그룹의 사람들이 이제 뭐 돌을 놓고 투표를 하거나 지금의 문제는 지금 여기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문제야. 아니면 여기 지금 나무를 막 외지인들이 벌목해 갖고 와서 우리 이 마을의 문제야라고 문제 우선순위를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참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발굴하는 거. 그리고 동의하지 않냐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문제는 정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뭐 학생들한테는 비가 많이 오는 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농부한테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농부가 아버지면 이제 그 생계가 또 그 가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면 그게 가장 큰 문제인지 작은 문제인지 이 문제들을 굉장히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다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죠. 그런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정하고 문제의 뿌리를 찾는 거죠. 그 문제의 근원을 장기적으로
마을 그룹들과 해결하기 위한 네. 그런 계획을 세우죠. 5년짜리 계획 세우고 이제 계속 5년 네. 계획을 세웠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1년씩 다시 계획을 세워요. 마을 사람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얘기도 마을 리더들하고 같은 참여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1년 후에 다시 다음 연도 계획을 좀 수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같이 해요. 네. 5년 정도 한 다음에 평가를 해요. 잘 5년을 한 다음에 평가를 한다고요? 네.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네네. 뭐 소득증대 쪽에서는 가난한 농부 20%가 네. 뭐 소득을 네. 뭐 100불에서 120불까지 올리겠다 5년 내에 뭐 이런 목표를 세우고 그 활동들을 해요. 네. 뭐 훈련도 하고 뭐 시종자도 좀 다시 개량하고 뭐 농법도 바꾸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 다음에 그게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평가해요. 네, 평가를 해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평가를 한 다음에 이쪽 분야는 좀 더 중요하지 않다. 저쪽 분야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예산을 저쪽에 좀 몰기도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기도 하고 계획을 세우죠. 그거 이제 5년씩 3번 하면 15년 정도의 장기적인 계획이 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네. 너무 장기 아닙니까? 그래서 직원들 다 바뀔 것 같은데. 직원들 다 바뀌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잠깐 이상적인 그림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큰 틀의 네. 운영 계획과 그림이고요. 이제 지역사회 개발을 장기적으로 해야 되니까 지역사회 개발에 네. 대부분 지역사회 개발 하시는 NGO들의 목표는 네. 지역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강화. 네네. 그러니까 15년 동안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 이건 뭐 네. 말도 안 되고. 그렇죠. 그건 말도 안 되죠. 텔레비전에 나오고 막 뭐 온라인 페이지에도 보면은 단체들이 뭐 세상을 바꿨습니다라든가 이 마을이 완전히 뭐 변화됐다. 뭐 아이들을 구원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고. 네네.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네. 그건 이제 지역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하게 만들어 주는데. 이제 외부 전문가 집단으로서 외부적인 역량을 보태주는 거죠. 네. 그리고 지역 주민의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역량을 높여줘서 네. 그분들이 자기들의 삶을 스스로 이제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에 도움을 주는 거죠. 15년 사이클이라고 해도 그 마을이나 그 커뮤니티가 100년 동안 해오던 그 개발의 과정들이 있어요. 막 발전시켜오고 천천히 그 커뮤니티가 오랫동안 해왔던 그 역사들. 네네. 네. 그런 과정 중에 저희가 한 15년 정도를 더 엑셀러레이팅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요? 영어를 너무 많이 쓰시는데? 그 뭐라 그래야 돼요? 하여튼 촉진해 주는 거예요. 촉진. 촉진. 네, 촉진. 그래서 이제 뭐 문제 막 되게 힘든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야에.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해결하지 못해요. 근데 그걸 이제 같이 해결해 주기도 하고. 그 마을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없으니까. 네네. 역량이 부족하거나, 역량을 모으지 못하거나 있는데도. 뭐 그럴 때 이제 도움을 주는 거죠. 그 협력하고 15년 후에 빠지면 또 그 마을의 장기적인 개발이 그렇게 천천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정말 짧게 하다가 많은 경우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지역사회 개발 이게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나름인데 그 지역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일하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뭐 보건이다. 그러면은 지역사회 보건을 획기적으로 성장을 시키면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 지역의 역량이 있다. 그러면 이제 보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3년을 한다거나 아니면 5년 안에 이만큼 성장시키겠다. 보건 역량을. 그리고 이제 빠지는 경우 뭐 그런 프로젝트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한 1년 정도를 잘 알지도 못하는 지역에 아이들 학용품을 그냥 무작정 애들이 이제 학용품이 없으니까 이제 나눠주는 거죠. 단발성으로? 네, 단발성으로. 그런 거는 좀 오히려 부작용이 심한 경우가 많죠. 그림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진도 잘 나오고. 후원해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단발성이고 시혜성이고 그 지역 사회를 어느 정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
지원하는 거 이런 거는 좋지 않다. 좋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왜냐면 그냥 어디서 공짜로 줘요. 네. 뭔가를 네. 그 받았어요. 네. 쓰면 좋죠. 네. 살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그리고 이제 공짜로 받은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노력할 기회가 없이 그냥 부여받은 거니까 네. 예, 오히려 의지를 꺾을 수도 있고 지금 저희가 지역사회개발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지역 고유의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거, 지역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지원했을 때 지역의 역량이 강화된다 그럼 괜찮아요. 근데 지원했는데 오히려 지역이 의지를 깎아먹고 네. 지역에서 역량 발휘할 기회도 없어지고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네요. 어떤 분란이요?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끼리 그런 경우는 없나? 뭐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권이 개입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네. 조절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어느 한 집단만 같이 파트너로 여기고 예. 전체를 보지 않고 그냥 그 집단 막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집단이 부패할 수 있죠. 생각보다 되게 성가시네요. 일 자체가. 성가시. 제 스타일. 이 아름다운 일을 성가시. 아니 잠깐만. 그게 아니고. 이 흥분되고 막 가슴 그게 아니고. 심장 벌렁벌렁 뛰는 일을 성가시다고. 아니 일 자체가 되게 저랑 안 맞는 스타일이네요. 저는 예를 들면은 네. 설계를 딱 미리 해놓고 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네. 되게 디테일하게 따진 다음에 하나씩 밟아 나가는 스텝을 이렇게 밟아 나가는데 일은 그게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네요. 사람과 사람이 계속적으로 그렇죠. 만나고 통해서 네. 연결되고 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서 통과시켜서 그 일을 이제 실행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그게 영향력을 또 발휘해야 되는 그 기나긴 과정들을 컨트롤하고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거죠. 네, 그렇죠. 컨트롤하고 조정해야 되고 갑자기 이 반장님이 다르게 보이네요. 아 이런 자 우리 실제 얘기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개념적인 개념적인 이제 국제개발 분야에서 이제 현장 NGO가 지역사회 개발이라고 하는 활동을 할 때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일종의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협동조합 같은 개념 아니에요? 지역사회 개발에 이제 한 프로젝트나 그 과정이나 성과로 그 협동조합 방식을 선택할 수 있죠.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데 협동조합 얘기 나왔으니까 사례 얘기 하나 할게요. 캄보디아에서 월드비전 월드비전이라고 말해 W 단체 W 단체가 18년 정도 지역사회 개발을 하고 떠난 곳에 제가 간 적이 있어요. 이제 종료를 하고 사업을 다 마치고 나서 종료하고 난 다음에 두세 달 지나서 제가 그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지역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지역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봤어요. 다 보진 못했어요. 하루 반나절 정도 돌아다녔으니까 지역도 워낙 거기는 좀 광범위하게 일을 해요. 근데 농촌 마을이었는데 협동조합을 만들고 떠났더라고요. W 단체가 만들었다고 하는 건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 계속 훈련시키고 마을 개발에 대해서 작은 조직들, 작은 집단들하고 일을 하는 거죠. 막 부모회도 만들고 뭐 농사꾼 그룹, 그룹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일을 점점점 줄여요. 18년 정도 일했으니까 나가야 되니까 일을 점점점 줄이고 줄이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협동조합이 운영되도록 계속 이제 인큐베이팅도 하고 좀 이렇게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성 리더들이 리딩하는 협동조합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 협동조합한테 W 단체가 하던 그 아동 보호의 일을 이관해요. 그럼 현지 사람들이 직접 그걸 운영하는 거예요? 현지 리더가 있고 그 협동조합이 마을에서 생산되는 여러 생산품들을 좀 가공하는 시설들이 있고 더 큰 마켓에서 판매를 공동으로 하면서 수익을 얻어요. 수익 모델이 된 거죠. 마을이 공동으로 연대를 해서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발적으로 가입을 해요. 그때 한 40% 50%가 가입을 했다고 그래요. 몇 달 만에. 그리고 그 협동조합이 그 미션 그 사명선언서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 가서 사명선언서 끝자락에 보니까 아동들이 모두가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지원한다. 네. 그게 한 파트로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소득이 생기면 네. 배분도 하고요. 네. 조합원들한테. 그리고 잉여금 몇 %를 띄워가지고 아동들 학교 못 가는 아동들한테 장학금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을 길게 한 다음에 네. 협동조합을 성장시킨 다음에 협동조합에다가 네. 그 일들이 좀 이관되는 그런 개념으로 빠져나온 네. 케이스 봤어요. 협동조합 굉장히 좋은 모델이죠. 잘 하면. 근데 이제 그거는 외부 단체가 네.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현지 주민들이 자립적으로 네. 시작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일도 있었어요. 또 질문 또 뭐였죠 아까? 지금 얘기 한창 했는데 정부는 뭐 안 해요? 그러면 정부 놀아? 왜 NGO가 들어가서 해요? 아니 안 해주니까 NGO들이 들어가서 하긴 하겠죠. 그죠? 이제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부는 좀 일관적이진 않은데 네. 정부의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네.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들어가는 네. 거잖아요. 네. 그리고 중앙 정부 이제 거버넌스 시스템 그 중앙 정부가 운영하는 네. 구조 있잖아요. 네. 그 통치하는 구조, 네. 그 구조가 좀 잘못되거나 건강하지 못해서 네. 독재 정권이거나 지금 부패 요소들이 있거나 뭐 그래서 이제 지방 정부까지 내려갔을 때 어떤 지원 체계나 이런 게 없고 네. 지방 정부 또한 그렇게 역할을 많이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지방 뭐 공무원 월급이 너무 적으면 안 가니까 일을 안 하겠죠. 장난 아니네. 정부가 이게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걸 되게 뭐랄까 자기네도 역량이 없으니까 그렇죠. NGO의 네.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곳들도 있을 거고 많죠. 네. 그렇구나. 그 정부의 역량을 네. 지원하는 그런 NGO 활동들도 많아요. 그래서 정부하고 아예 밀착해서 네.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저희 같은 NGO는 그렇기보다 정부 역량 강화도 필요한데 네.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도 해요. 저희 같은 NGO요? 저희 같은 잘못 말했다. 저는 백수입니다. 이거 이 소속감 버릴 수가 없어. 15년을 일해가지고 조만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이거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자면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만드셨죠? 네, 만들었죠. 베일에 쌓인 단체로 나중에 오픈하는 것으로. 대표입니다, 저는 대표. 대표님? 대포. 이거 아직 얘기하지 말랬는데. 이거 지우지 말아야지. 네. 근데 저도 지역사회개발에서 막 전체를 다 이해하고 있고 막 이론적으로 막 공부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일하면서 이론 공부도 하고 뭐 방법론도 공부하고 그랬지만 되게 넓게 쓰이는 네. 의미죠. 네. 근데 네. 아까 전에 그 W 단체, 네네. 얘가 18년 동안 사업을 했다는 거, 네. 그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죠. 네. 네. 그걸 계속 유지시켜줄 만한 후원자들이 계속 꾸준히 후원했다는 얘기고,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네.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네.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이 그 단체에 있었다는 거고, 뭐 네. W 단체는 뭐 그렇게 후원을 하는 분들은 자기 돈이 그렇게 쓰이고 있다는 거, 되게 소중하고 값지게 쓰이고 있다는 거를 알고 후원했을까요? 그렇게까지 알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또 그거예요. 뭐요? 후원자분들이 네. 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네, 더 스마트해지고 더 관련자까지 뭐 관련자처럼 막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네. 좀 더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게 그런 네, 인식이 좀 증진되면 좋겠어요. 그런 일도 좀 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으시군요. 하고 싶은 거 많아요. 네. 욕심쟁이. 욕심쟁이. 또 이런 거 하지 말래잖아. 이제 지역사회 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한 거 사실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여기서 정말 더 궁금하거나 디테일하게 뭐 들어가고 싶은 게 있긴 있어요. 사실. 근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한번 또 따로 한번 떼서
네. 예, 다음번에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생각이 네. 조금 듭니다. 네,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 쭉 해보고요. 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 나누면 좋겠다. 그러면 또 우리한테 인터뷰가 있으니까 예. 네, 불러오는 거죠. 와주십시오. 제가 섭외를 장담했는데 전화를 피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게 특히 해외에 계신 분들, 네. 해외에서 듣는 분들 계시다면, 네. 아니 전화를 안 받아. 기피 대상 1호. 네. 전화해서 출연 요청을 하고 출연 요청이 거절됐을 때 바로 그 전화를 녹음해서 인터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략을 짰는데 전화 자체를 안 받아버리니. 혹시 단체끼리도 뭔가 네트워킹에 협약을 하나요? 단체끼리? 어떤 단체끼리요? 예를 들면 같이 NGO들끼리 들어간 NGO들끼리 뭐 한국 NGO인데 외국 NGO랑 연합해가지고 뭔가를 같이 한다거나. 많죠. 아 그래요? 그런 경우 많죠. 이제 기금 기금을 딸 때. 아 기금을 딸 때. 그때 기금이라면 뭐 정부 기금 그런 거 말하는 거죠? 정부 기금 뭐 우리나라든 뭐 USAID 기금 뭐 미국 기금이 있다. USAID? 미국 역시. 원조 기관이에요. 우리나라 코이카 같은 것처럼. 거기가 쓰는 돈이 얼만데. 어마어마한데. 근데 거기서 어떤 뭐 프로젝트 기금이 있다 그러면 캄보디아의 뭐 세이브 더 칠드런하고 월드 비전하고 뭐 현지에 있는 현지 로컬 단체하고 이렇게 셋이서 협약해 갖고 그 기금을 같이 따서 같이 사업하자 하는 어떤 그런 사업 협력 모델도 있고요. 뭐 WFP나 뭐 이런 유엔 기관들이 자기네 큰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그 프로젝트에 몇몇 단체 들어와서 참여해라. 뭐 G 단체는 저쪽에서 일하니까 저쪽 지역 맡고 W 단체는 이쪽에서 일하니까 이쪽 지역 맡고 식으로. 그러면 이제 같이 일을 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현지 NGO들하고 일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 그렇죠. 한 단체가 뭔가를 단체 단독으로 한다라는 것 자체는 국제개발 협력에서 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성립이 좀 안 되네요. 그런 개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죠. 그 지역사회 개발을 한다고 통합적인 지역사회 개발을 한다고 할 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역 조직이에요. 지역의 CBO라고 커뮤니티 베이스 오거니제이션이라고 그 지역사회 약자가 진짜 많아. 지역사회에서 어떤 막 공식 막 형식적인 조직이 아니라 약간 비형식적이긴 해도 이제 그런 조직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 조직을 강화시켜주는 일로 그런 방식으로 일을 많이 해요. 소득증대다 그러면 뭐 협동조합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농부들 모임을 구성하거나 재봉 틀 몇 개 가지고 아주머니들이 같이 이제 재봉 사업을 같이 협업하게 하는 그룹을 만들거나 이제 그 그룹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식수 위생이다 그러면 그 마을의 수자원을 관리하는 위원회를 만들거나 정수장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정수장 운영위원회를 만들거나 뭐 그리고 교육이다 그러면 교육발전위원회 이런 거 만들거나 아니면 여성들 인권이다 그러면 여성 관련된 이제 위원회를 만들. 위원회 그러면 되게 거창하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마을 단위의 조그만 이제 소그룹들인 거예요. 그리고 뭐 셀프 헬프 그룹이라고 이제 마을 자기네끼리 모여서 얼마씩 모아가지고 목돈을 만들거나 개 같은 거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빌려주고 좀 이자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그룹들을 만들거나 이제 그룹들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아동을 보호한다거나 아동 보호 하는 그런 그룹들도 만들고 그래서 그런 소 그룹들이 협력으로 연대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과정을 겪으면 그게 역량이 되는 거죠. 그 소그룹들 단위로 훈련을 해요. 농부들 모임이다 그러면 농법 같은 거 훈련도 하고 뭐 마을 밖에서 어떻게 비싸게
네. 좀 더 좋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을지 그런 훈련도 하고 네. 그러니까 훈련들을 되게 많이 하죠. 큰 물량적인 지원보다는 그 인적 자원과 그 마을의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교육 훈련이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프로젝트. 그렇구나. 야, 이거 생각보다 네. 재밌네요.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거? 재밌어요? 네. 그래도 사례를 한두 개 얘기해야 되지 않나? 뭐 이게 뭐야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 계속 얘기해 주신 건 뭐 인권, 네. 그 여성 인권, 네. 혹은 뭐 아까 뭐 지역 사회에서 그 협동조합 그런 거 얘기 좀 해주셨고 뭐 다른 것도 혹시 있어요? 뭐 교육이나? 그러면 네. 사례가 분야별로 다양한데 예. 일단은 교육만 예. 네. 통합적 지역 개발이기 때문에 네, 통합적 사례가 많으시군요. 네, 실패 사례도 많아요. 실패도 많고 네. 예, 당연히 예, 큰 규모로 하니까 성공 사례도 많고 그렇죠. 성공 사례라고 딱 단정지어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사례 재밌는 사례 하나 있었어요. 네. 제가 일할 때 네. 캄보디아에 일하는 그 지역개발 사업장 중에 하나가 소수민족 지역이 있었어요. 캄보디아의 소수민족이요? 네, 캄보디아 말을 잘 못하고. 아 그래요? 네. 캄보디아 말을 잘 못한다고요? 네, 캄보디아 다른 뭐 라오족, 뭐 라오스족도 있고요. 뭐 베트남 국경 쪽이었는데 그런 소수민족들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숲을 이루는 지역인데 그 소수민족 지역에 일을 했는데 마을이 거기는 작은 단위 마을이 많기 때문에 숲속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는 한 22개 정도 마을을 한 개의 지역개발 사업장으로 두고 일을 했었어요. 22개? 네. 오토바이 타고 한 1시간 반 정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굉장히 외진 마을이죠. 거기 한 60가구 정도가 마을에 살았는데 초등학교가 없었어요. 학교 자체가 없어요? 디스트릭 자체에 뭐 고등학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학교가 없었는데 학교를 다녀야 되는 초등 학년기 애들이 한 50명 정도 학교를 안 다니고 있고 학교가 있어요. 원거리에. 근데 이제 숲을 헤치고 그 위험한 상황을 뚫고 가야 되는데 당연히 뭐 학교 교육 뭐 받아봐야 산에서 산 속에 있는 평지에서 농사짓는 그런 소수민족이었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이제 지역사회 역량 강화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서 현지 직원들? 네, 현지 직원들하고요. 직원들이 거기 이제 상주하면서 일을 하는데 훈련을 했어요. 마을 어른들 모아가지고 마을 운영위원회 조직하고 그리고 그 부모들 모아가지고 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가 이제 뽑을 때 학교 교육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봐서 학교 교육이 중요하다 하고 아이들한테도 학교를 다녀야 된다라고 아이들도 이제 교육을 하고 그런 교육을 꽤 오랫동안 초기에 했었죠. 아 얼마나요? 한 6개월 정도? 초기에 사업 시작하고 그 지역에서 계속 방문하면서 네, 방문하고 뭐 모임하고 뭐 모임하면 모여요? 그렇죠. 그런 소수민족 지역에는 잘 모여요. 연대감이 좋아요. 오히려 다른 데보다 뿔뿔이 막 서로 살고 그러지 않고 연대하면서 살기 때문에 연대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마을 리더십들하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훈련하고 했더니 한 2, 3주 지나서 다시 거기 이제 모임을 하려고 갔는데 그 마을에 한 분이 땅을 내놨대요. 평지가 잘 갖춰져 있는 땅을 내놓고 한 뭐 15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땅을 내놓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합심해서 나무를 해갖고 와서 나무로 학교를 지었어요. 나무로? 학교를 어떻게 지었지? 학교를 되게 엉성하지만 지었어요. 진짜로. 통나무집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짓고 그리고 안에도 통나무 같은 거를 갖다 놔서 책상으로 쓰고 의자로 쓸 수 있게 그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지붕은 좀 펀딩을 해달라고 그래서 한 350불 정도? 그쪽에서 요청을 했다고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 지원했어요. 한 40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안 하셨네요. 네, 그리고 지붕을 했어요. 지붕을 하고 나니까 이제 학교는 있는데 애들은 한 50명이 막 학교 지었다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선생님도 없지, 등록도 안 돼 있지, 학교 교재도 없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우리 직원들도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을이 이렇게까지
똘똘 뭉쳐서 학교를 지어버렸네 대책 없이. 갑자기 2-3주 만에. 그래갖고 그 디스트릭 레벨의 그 교육부에다가 계속 우리가 민원을 넣었어요. 아 요청을 직접 했어요? 직접 막 하고 로비도 하고 와봐라. 숲속에 와봐라. 무슨 숲속에 학교가 있냐. 근데 와봐라. 그래서 진짜 어느 날 왔어요. 와서 보고 진짜로 왔어요? 그 교육부 담당자가 감동을 받아서 돌아가가지고 행정 처리를 다 해줬어요. 아 진짜? 그래서 정식 학교가 됐어요. 아 진짜요? 선생님은? 선생님이 없잖아요. 네. 선생님 둘을 그 교육부에서 파견하기로 했어요. 정말? 그래서 파견을 했어요. 근데 파견할 때 안 오려고 그러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렇죠. 뭐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숙박에 관련된 거, 숙식에 관련된 거를 조금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당분간 2년에서 3년 정도. 보조하는 거죠. 뭐 급여는 저기서 나오고 정부에서 나오고. 그래서 정식 학교가 되고 선생님 2명이 오고 그게 진짜로 학교가 돼서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수업을 지금 3년째, 4년째 하고 있어요. 시골 최초의 초등학교가 된 거예요. 그렇고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네요, 진짜로.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극을 하는 역할도 하고요. 초기에 욕구를 이제 발견하게끔 같이 하는 역할도 하고 이제 로비를 하면서 이제 옹호하는 거죠. 이 사람들 이거 필요하다, 학교 필요하다, 정부에서 이거 와서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일부 지원하는 거죠. 당신네들 다 못하냐? 그럼 우리랑 같이 하자. 뭐 이런. 굳이 지원을 처음부터까지 다 해주는 게 아니네요. 아니죠. 굳이 해주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거네요. 저희가 굉장히 큰 돈을 쓰는 NGO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이 사례를 좋은 사례라고 스스로 마음에 담고 있냐면 이게 지역의 자발성, 지역 사람들이 스스로 읽어갖고 뭔가를 해낸 경험이잖아요. 사실은 얼마를 지원해준 큰 물량보다 더 귀한 걸 수 있어요. 그 지역사회에. 같이 외부 단체하고 협력해서 어떤 성과를 이룬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미래에 굉장한 자산을 확보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대단한 거죠. 큰 돈을 쓰지는 않았고 뭐 큰 대규모 인원이 막 뭐 된 건 아니지만 소위 말해 그림 좋은 그림 좋은 그런 건 아니지만 기가 막히죠. 굉장히 이게 제대로죠. 이런 게 뭐 이런 일만 있는 건 아닌데 아니 당연히 어려움도 많고 정부랑 막 싸움도 많이 하고 막 복잡하고 막 이상한 거 요청도 막 받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일들이 잘된 이제 케이스로 지역사회 역량 강화다. 여기 지역사회 역량 강화. 역량 강화의 교육 분야에 잘된 부분이다. 이렇게 하시는 NGO들이 엄청 많다. 많죠. 많이 있죠. 좋네요. 외국 NGO는 뭐 굉장히 좋은 학교 안에서의 학생들 인권을 뭐 개선하는 뭐 여러 프로그램들도 있고 좋은 거 많아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좋은 일들이 많죠. 이제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사람 사는 일인데 국제 개발에서 현장에서 통제되는 일이 있고 통제 안 되는 일이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알 것 같아 뭔지. 사람들이 성장하기도 하고 폭망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오늘 좀 지역사회 개발 얘기를 잠깐 해봤네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뭔 얘기했는지 내가 기억도 안 나네.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 연디님이 막 질문 빵빵하게 해주셔가지고 일반인보다 조금 고급진 시각에서 질문들 나온 거를 대답하다 보니까 아직 모자라. 더 날카롭고 예리하게. 저는 또 전문가보다 조금 저급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제 좁은 경험에서 하다 보니까 다음 주부터는 얘기를 했네요. 제가 질문을 숨기겠습니다. 지금은 나한테 뭐 알려주겠나? 약간 언급은 조금 해드리긴 했지만 다음번에 완전 숨길 거예요. 오케이. 허를 찌르게 헛웃음 나오게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 지역사회 개발에 대해서 사실 다루고 싶은 게 더 많지만 그렇죠. 지역사회 개발만 갖고 뭐 10번 할 수 있죠. 간간히 한두 개씩 좀 더 지금보다 더 디테일하게 한 번씩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서 일단은 요 지역사회 개발은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이제 에피소드가 이제 첫 번째 건데 다음에 한 5-6가지를 더 준비해놨잖아요. 짧게 한번
그럴까? 예, 언급을 잠깐 하면 다음번에는 해외에서 정말 혁신적이라고 얘기 듣는 그런 NGO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정무역, 그리고 이제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계신 정말로 현장에서 활동하셨던 현장 활동가들 이야기들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적정기술 관련된 에피소드가 준비돼 있고, 그 다음에 긴급구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게 정말 큰 그림으로 하나씩 그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겉핥기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쏟아져 나왔던 디테일들을 가지고 네. 에피소드를 한두 개씩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네. 이게 저희가 처음에 10개 정도 만들어 볼 생각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상태로 가다가는 뭔가 이것저것 하다 보면 꽤 길어지지 않을까. 일단은 10개 만들어 놓고 네. 네. 그리고 한번 봅시다. 그리고 한번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10개 만들어 보고. 네. 오늘 어떠셨어요? 네, 그냥 뭐 앞뒤 없이 얘기는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뭐. 뭐 생으로 궁금한 거 질문하고 대답하고 제가 네. 대답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을 건데 제가 아는 정도 수준에서 얘기한 거고 네. 경험 위주로 좀 얘기해 보는 게 네. 좋겠다. 우리가 계획 세웠으니까 네. 네. 그렇게 계속 얘기해 나가면 좋겠고, 저 혼자 할 건 아니고요. 사람을 구할 겁니다. 광고 잠깐 광고. 자, 한 명 정도 네. 한 명 정도 우리가 고정으로 좀 섭외를 해서 한 분이 꾸준히 이쪽 분야에서 일을 했던 분이 꾸준히 나와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네. 근데 그분은 시간이 자유로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지금 우리 연디님도 너무 바빠갖고 지금 짬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레슨 사이사이에 들락날락하면서. 네. 연디님 지금 사업 제가 몇 개예요? 4-5개 될 건데. 실속이 없네요. 네. 원하시는 분 어떻게 홈페이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조만간에 네. 새로 오픈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데 추측인데 제가 하고 싶은데 추측이에요. 왜냐면 반장님이랑 한번 더 얘기를 한번 해보고 네. 어떻게 이게 한번 만들어 두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종사 관련 있으신 분들이 자기 이야기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거기 다 닉네임으로 활동할 테니까 네. 이렇게 뭐랄까 NGO 나는 어디 소속 그런 크게 따지지 않아도 저는 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어떨까요? 좋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요, 고정 패널로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세요. 저 개인톡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네.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럼 댓글로 팟빵 댓글, 팟빵 댓글 뭐 이런 걸로 연락 주세요. 아니면 출연 원하시는 분. 방청 한번 하나요? 네. 방청은 안 돼. 방청은 안 됩니까? 출연. 아, 출연. 네. 네. 목소리 출연 원하시는 분들 연락 주십시오. 대환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콘텐츠로 좋은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안 좋아. 이거 오늘 안 좋던 것 같은데 최대한 열심히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번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